자, 오늘 주제는 사랑하지만 헤어지자는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오늘 주로 얘기하고 싶은 케이스는요, 여러분 뭐냐면 일이 갑자기 힘들어지거나 현실에 갑자기 고통을 받게 되는 남자분들 중에서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구하는 그런 남자분들이 있어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좀 사업이 힘들어져서, 아니면 뭐 집안에 누군가가 아프다거나 뭐 어떤 이유든 자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현실이 고통스러우면요, 여자친구를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을요, 듣는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아니, 힘들면 나한테 기대라고 하는데 그것도 싫다 하고 그냥 무작정 나를 사랑한다면서 떠나려고 하는 남자가 이해가 안 가죠. 그럼 어떤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냐면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면 이럴 수가 없지. 아니, 어떻게 살면서 힘든 일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를 놔? 말이 안 되지.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고 이런 거 그냥 핑계일 뿐이야. 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자, 근데요, 물론 여러분 맞아요. 이게 핑계가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도 느껴본 감정이거든요. 혹시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한번 보세요. 이게 거의 동일 증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일상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그런 시기들이 오면요, 이 세상에 나를 아는 사람이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다, 모든 것이 멈췄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에서 더 심하면 죽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럼 이걸 듣고 있는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게, 이런 반응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왜 힘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이걸 알아야 우리도 좀 덜 답답할 텐데 상대방이 말을 안 해요. 그렇다고 나한테 기대라고 해도 기대지도 않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 방식이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감정 공유를 하면서 해결 방식을 찾아 나간다고 하면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생각을 통해서 해결책이 나와야지만 그 고민이 해결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진짜 무언가 큰일이 터졌을 때 사실 옆에서 누군가가 위로하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게 그닥 큰 도움이 되질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한테 위로를 받기 위해서 상황 설명을 하면서 내가 지금 감당하기 힘든 그 현실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게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말조차 꺼내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연인한테까지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근데 결론은 여러분, 현실이 힘들어서 사랑하지만 헤어지자고 얘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현실에 너무 지쳐요. 현실이 너무 괴로워요. 그럼 남녀를 떠나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도피하고 싶은 그런 시기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갑자기요, 어느 날 여러분한테 빚이 어디선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빚이 10억이 생겼어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10억이 생겼어요. 집안 곳곳에 막 딱지들이 붙고 당장 내가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겨우겨우 해결해요. 끝이 안 보여요. 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 주변에 내 곁에 있는 그런 나의 친구들, 지인들, 이런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살필 겨를이 있을까요? 대부분 없겠죠. 자, 근데 보세요. 친구 관계, 교우 관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요, 야, 요즘 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너네랑 연락하기가 힘들다, 나 당분간 좀 혼자 시간을 보낼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래, 잘 해결하고 와라, 언제든지 연락해라, 이렇게 친구들 관계에는 떨어져 있는 것들이 부담이 없이 멈춰 있을 수가 있죠. 시간이 지나서 일이 해결되고 나면 다시 연락해서 자연스럽게 뭐 그 얘기들을 들려주고 부담 없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요, 여러분, 연인 관계는 달라요. 최소한의 신경은 써야 되고 정말 최소한의 연락은 해야 되고, 이런 평소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행위마저 부담스럽게 다가오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기다린다고, 연락을 안 해도 되고 그냥 나한테 기대면 위로해 준다고. 자, 실제로 여러분, 연락도 아예 안 하고 데이트도 아예 안 하고 그런 관계라고 해도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놔두는 것 자체가 신경이 쓰이죠. 일단 여자친구인데 내가 신경을 아예 못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게도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지금 상대방이 그것조차도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상대방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어차피 이 고통이라는 게요, 결국에는 다 적응이 돼요. 보세요. 여러분, 연예인 이상민 보세요. 갑자기 몰락했을 때 그 이상민이 그걸 다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아마 한동안은요, 아무 일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적응해서 그 상황을 받아들여서 지금 결국 다시 다 빚을 갚았죠. 결국요, 이 상황을 상대방도 적응을 해요. 생각보다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자, 상대방한테 내가 너를 옆에서 지켜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상대방은 그걸 못 받아들일 겁니다. 그냥 상대방이 적응하는 시기가 진짜 요 앞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상대방이 이별을 말하면요, 그걸 받아들여 버리세요.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겠다, 이게 아니라, 그래, 네가 오죽 힘들면 나를 놓겠니? 내가 다른 얘기들을 더 묻지 않을게. 그냥 네가 일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마음의 여유가 되면 나한테 지금 네가 왜 이런 선택을 해야만 했는지 그때라도 나한테 얘기를 해줘. 이렇게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요, 상대방이 상실감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연애 과정 중에 상대방한테 정말 헌신하고 배려하는 그런 연애를 했다면 거의 굉장히 높은 확률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다시 먼저 다가올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상대방은요, 정말 작은 신경도 여러분한테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기대라, 내가 위로해주겠다, 함께해야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상대방을 잠깐 놓아주는 게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이쪽에 구독 버튼과 또 이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이니까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